댓글에 최근 GTL이나 UBase 최상급은 MASS로 분석해도 차이가 안 보이던데요. 그래도 합성 PAO가 좋은 거 맞죠? 참고로 이분은 뭐 LCMS, FTIL, NMR 전문가급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장비 쓴 지 20년째도 됐고 박사 학위자고요. 유기나노 분석 전문가입니다. GLP, KOLAS 관련 기술자고요. 그래서 분석 관련해서 약간 태클을 거셨던 분인데 이분 말씀하신 게 좀 타당한 걸까요? 네. 오케이,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 조금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틀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만약 틀리면 정정을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연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험담하고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연구자들의 그런 불문율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자체가 조금 유감스러워요.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윤활유 전문가 아니시니까 잘못 알고 계신 부분도 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언급하신 테스트 장비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오퍼레이션은 내가 못해요. 하지만 다 써봤습니다. 제가 오퍼레이션 했던 거는 뭐냐면 싱크로톤 레디에이션이라고 들어본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가속기에다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져다가 전자를 돌려서 광자가 발생합니다. 이거를 탁에 때려갖고 하는 분석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석하는 툴을 따로 붙여요. 이게 젠스라 그래서 엑스레이 업접션 니어 엣지 스펙트로스코피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나노 사이 레이어에 분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 물질에 대해서 NMR이나 STIR,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안 쓰지 않았겠죠? 다 써봤습니다. 그렇다고 전 자랑 안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기본이에요. 이게 재료공학 하는 사람이랑 화학 뭐 이런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특화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뭐 내가 이거 잘 써서 이거 했어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는 주사전자인명에서 SEM, 그다음 투과전자인명 TEM 거기 딸려 있는 것들 뭐 EDX 뭐 이거 다 썼고 SRF, OJ 스펙트로스코피,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뭐 이거 다 썼어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다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기본입니다, 기본. 물론 그분은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그 장비만 했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과 그거를 갖다가 데이터를 뽑아내는 능력이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를 내가 오퍼레이션에서 데이터 뽑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분석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를 줘서 거기에 생기는 물질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거든요. 그거를 디텍팅하는 장비들을 스펙트로스코프라고 얘기하고 물질을 사실 에너지를 먼저 줘야 되잖아. 어떤 에너지를 줘야지 얘네가 전자가 막 활동해 움직이든지 뭔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분석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FTIR, 우리 장비 있죠? 플루이드 트랜스폼 인프라레드 스코피예요. 얘네가 결합 구조에서 막 움직이니까 에너지 발생하죠. 적외선을 팍 주면 그럼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미세하게 튀어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디텍팅해서 그래프화 시킨 게 FTIR. 그 다음에 NMR은 양성자, 중성자 들어보신 적 있나? 원자들의 구조들을 보면 핵에 스핀이 있어요. 이 스핀에 전자기하학으로 자기장을 딱 줘버려요. 그러면 얘네가 스핀들이 일렬로 딱 서버려요.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발생하는 에너지 차이가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분석한 게 NMR이야. 그 다음에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한 것 중에 거름 종이에다가 사인펜 찍어갖고 물에다 담그면 쫙 올라가면서 색깔별로 분리되는 거 본 적 있었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입니다. 그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을 넣고 액체를 흘려보내. 그러면 얘네가 필터 같이 생겼죠? 여기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는 물질을 이온화시키면 양자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양자의 무게들이 있어요. 그 무게로 인해서 얘네들이 끌어당기면 휘는 각도가 달라. 그래서 거기서 디텍팅하는 게 있어요. 다양하게 목적에 따라서 분리하는 장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건 진짜 조금 얘기한 거예요. 각각 분야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한 분야만 가지고 박사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한 거는 리퀴드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로 한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거 GTL이랑 UBase 최상급은 매스를 분석해서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 나요. 왜 그런 건가요? 왜냐면 이분은 윤활유의 화학적 구조를 아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얘기한 거는 원소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탄소랑 수소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스로 하기에는 거의 찾아내긴 불가능. NMR도 사실은 옆에 있는 거 결합 구조까지 나와요. 뭐가 있는지 거기 이상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달려있는 게 똑같은데 물론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달려있지만 달려있는 게 똑같은 물질들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금속 하나가 따로 달렸어. 그럼 이게 나오지. 그래서 첨가제 같은 거 볼 때 그 다음에 첨가제 반응에서 말하는 물질이 뭔지 이런 거 볼 때는 확 차이 나지. 그래서 진짜로 분자 구조 화학이라고 있어요. 탄소들이 어떻게 연결했다고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차이나지 이거 슈퍼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분자나 구조에 어떻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다 계산해서 얘가 저쪽에는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계산해. 그러면 이걸 계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게 화학 구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때는 PAO랑 그룹 C랑 구별이 딱 돼. 하나 계산하는데 일주일 걸려. 슈퍼컴퓨터로도.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자 생물학 했었잖아요. 거기는 당연히 붙는 게 다르거든. 그래서 구별이 확실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내가 이 장기를 잘 다루니까 기후도 그룹 1, 2, 3 나누는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다 넣어서 해본 거야. 근데 보니까 똑같은 거야. 이거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윤활유의 특성을 생각을 안 하고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았을까. Come on.